여러분,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네요. 당연히 몸에 좋다는 과일을 먹었을 뿐인데 당뇨에 통풍에 결석까지 걸릴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바로 이 과일을 너도나도 다 이렇게 먹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평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별로 달게도 안 먹는데 왜 혈당 수치는 자꾸 올라갈까? 그렇습니다. 아무리 건강을 챙긴다 해도 진짜 원인을 모르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릴 적에는 특별한 날에야 겨우 한 조각 먹을 수 있었던 귀한 과일이었지만 지금은 너무 흔해지고 너무 쉽게 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매 식사마다 아니면 간식으로도 심지어는 과일만으로 한 끼를 대신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이 습관이 우리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걸 아시는 분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엔 이게 아주 큰 차이를 만듭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74세 김진호 어르신. 평생 술, 담배 안 하셨고 늘 규칙적인 생활을 해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 갑작스레 혈압이 올라 쓰러지셨고 병원에서는 지방간과 통풍, 혈당 이상까지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가족 모두가 깜짝 놀란 그 이유는 바로 매일 저녁 식사 후 드시던 과일 주스 한 잔이었습니다. 내 몸을 잘 파악하지 않고 아무 과일이나 드시다가는 어느새 혈당 수치가 훅 올라 수명까지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질병 없이 건강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내 몸에 맞게 음식을 잘 골라 드시는 지혜, 그 방법들을 쉽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40년 넘게 연구한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누구도 속 시원히 알려주지 못했던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건강을 확실하게 지켜줄 내용들이니 꼭 집중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노인 영양학 박사 김명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이거 드시지 마세요. 해롭습니다. 이런 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랜 진료 경험과 2000여 편의 논문을 공부하며 분석한 확실한 근거를 갖고 드리는 것이에요. 30대, 40대와는 우리 몸이 다르잖아요. 지금부터는 세심하고 현명한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 이 영상 딱 15분이 앞으로 어르신들의 건강에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으니 꼭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3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60대가 특히 조심해야 할 과일 3가지. 두 번째는 추천 과일 4가지. 특히 마지막 4번째 과일은 슈퍼푸드라 불리는 정말 놀랄만한 과일이니 놓치지 마세요. 세 번째는 좋은 과일들을 더욱 건강하게 먹는 비법입니다. 보너스로는 함께 마시면 혈당을 낮추는 특별한 차도 추천해 드릴 겁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과일에 대한 생각과 건강에 큰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이야기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과일이 뭐가 문제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양과 형태입니다. 과일 중에서도 당분이 높은 종류부터 조심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포도, 망고, 수박이 있습니다. 단순히 달다는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이 과일들이 가진 당 흡수 속도와 영양 균형 파괴가 핵심입니다. 첫 번째로 포도는 보기엔 작고 귀엽지만 한 송이에 포함된 당은 탄산음료 한 캔과 맞먹습니다. 한두 알 먹었는데 하다 보면 어느새 한 송이 다 드시게 되죠. 이게 문제입니다. 특히 포도에 포함된 과당은 간에서 바로 지방으로 전환되어 지방간을 유발할 수 있고 식욕을 자극해 더 많은 음식 섭취로 이어집니다. 술을 안 마셔도 지방간에 걸릴 수 있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망고는 요즘 유행하는 과일이지만 건강을 생각한다면 하루 한 조각이면 충분합니다. 바나나보다 당이 높고 건망고는 말 그대로 당 응축 덩어리입니다. 디저트니까 괜찮겠지 하고 드시기엔 너무 부담되는 당 수치입니다. 세 번째, 수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분이 많다고 안심하셨다면 오늘부터는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수박 반 통엔 각설탕 10개 분량의 당분이 들어있습니다. 날씨 더운 날 시원하게 반 통 먹으면 기분은 좋지만 혈관, 간, 관절은 울고 있습니다. 특히 혈당 조절이 중요하시거나 통풍 같은 문제를 예방하고 싶으시다면 말씀드린 포도, 망고, 수박처럼 아주 달콤한 과일들은 웬만하면 피하시는 게 좋아요. 과일은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을 주는 아주 훌륭한 간식은 될 수 있지만 절대로 밥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쯤 되면 그럼 뭘 먹으라는 건가요? 싶으시죠? 조금만 기다려 주셔요. 바로 그 답을 드리겠습니다. 과일보다 더 위험한 건 과일 주스입니다. 직접 짰는데 설마 하실 수 있죠? 하지만 과일 주스는 식이섬유가 빠지고 당분만 액체로 흡수되기 때문에 혈당이 훨씬 더 빨리 더 높게 올라갑니다. 한 컵 마시는 동안 우리 몸은 그걸 설탕물로 받아들입니다. 생과일보다 2배 이상 빠르게 흡수됩니다. 씹지 않고 마시면 위에서 바로 당 흡수가 진행됩니다.
실제로 김해에 사는 82세 어르신은 사과 주스를 매일 아침 한 컵씩 드셨습니다. 몸에 좋은 거 먹는다며 습관이 되셨죠. 그런데 병원 결과는 당화혈색소 7.4%, 당뇨 전 단계였습니다. 생과일로 바꾸고 하루 한 개만 먹고 저녁에는 절대 안 먹으셨습니다. 그 결과 수치는 6.0%대로 안정됐습니다. 과일 속 과당은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간을 지치게 만들고 뇌가 배부름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며 결국 살이 찌고 혈당은 오르고 통풍까지 유발합니다. 나는 술도 안 먹는데 왜 지방간이 있지? 그 답이 바로 과당일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가 다 파괴된 과일 주스 섭취는 혈당이 갑자기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킵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은 아주 위험한 현상이라고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과일 주스는 그냥 설탕물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잠깐 여기서 우리 건강에 치명적인 이 과당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설탕을 먹으면요, 그 안에는 포도당과 과당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포도당은 우리 몸이 바로 힘을 내는데 쓰이지만 과당은 좀 다릅니다. 과당은 우리 몸의 혈당 경찰관 역할을 하는 인슐린을 방해하고 결국 당뇨병 위험을 높입니다. 피 속에 당분이 넘쳐나면 이 경찰관 말을 안 듣게 되는 상태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해요. 근육이 줄어드는 60대 이상부터는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고, 또한 과당은 통풍을 일으키는 요산이라는 찌꺼기를 만들기 때문에 이게 많아지면 요산이 뾰족한 결정이 되어 관절에 쌓여요. 그럼 엄청난 통증이 동반된다는 거예요. 과당은 우리의 피를 나쁜 기름으로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중성지방, LDL 콜레스테롤이 많아지고, 그러면 피가 다니는 혈류를 쉽게 막고 망가지게 하고 급기야 심장병, 뇌졸중 같은 위험도를 높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일을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과일은 우리에게 매우 이로운 영양분을 제공하기 때문인데요. 즉, 현명하게 드셔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도대체 어떤 과일을 어떻게 먹으라는 거냐 물으실 텐데요. 지금부터는 그 시원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복숭아는 항산화 성분과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피곤하거나 입맛 없을 때 하나 드시면 기분도 좋아지고 속도 편안해집니다. 먹으면 힘이 나고 피부도 이뻐지고 몸속에 쌓인 찌꺼기를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고 물에 잘 씻어 조심스럽게 드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키위입니다. 키위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 있는 분들께 특히 좋습니다. 비타민C는 오렌지보다 많고 혈당도 천천히 올려주는 최고의 과일이죠. 피도 맑게 해주고 피로도 싹 풀리는 효능이 있어 감기 예방에도 그만이에요. 단, 녹색 키위는 당도가 낮고 황금 키위는 당도가 높아 선택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쌉싸르한 맛 자몽입니다. 자몽은 지방을 줄이고 체중 조절에 도움을 주는 고마운 과일입니다. 단맛은 적고 비타민이 풍부해 몸속 기름때 등 나쁜 병균에 대응하는 힘을 길러줍니다. 다만 혈압약, 콜레스테롤 약 드시는 분은 반드시 의사 상담 후 드셔야 합니다. 자몽 껍질을 우려낸 차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드디어 네 번째 슈퍼푸드 소개입니다. 바로 과일이지만 당이 거의 없는 아보카도입니다. 기름기가 많은 듯 하지만 그 기름은 착한 지방입니다. 우리 심장과 피가 다니는 길을 청소해주는 세상에서 가장 착한 기름이라고 불립니다. 혈관 건강, 심장 건강뿐 아니라 심지어 눈 건강에도 좋습니다. 맛은 매우 담백한 맛이라서 다른 식재료들과 잘 섞여 어울리는 음식인데요. 아보카도는 우리 몸의 뼈를 단단하게 해주고 녹슬지 않게 해주는 성분 등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가득해서 칼로리가 아주 낮지는 않기 때문에 매일 반 개 정도 샐러드에 섞어 드시거나 빵 위에 올려 드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과일을 주의하고 어떤 과일이 좋은지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한 번의 과식은 절대로 안 되고 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 알려드린 과일들을 하루하루 골고루 조금씩 드시는 게 가장 현명한 비법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몸을 좋은 과일 등을 먹어서 정말 건강하게 만들려면 생활 전반을 잘 관리하는 습관이 정말 중요한데요.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습관은 과일을 먹는 방식인데요. 식후가 아니라 식전이나 오후 간식 시간이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는 과일을 드신 후엔 최소 15분에서 30분 정도 가볍게 움직이세요. 음식을 먹고 바로 누워버리면 흡수 속도가 빨라져 혈당이 높아지고 지방으로 더 많이 저장이 됩니다. 억지로라도 밖에 나가셔서 천천히 동네 한 바퀴 산책하시면 우리 몸의 근육들은 혈당을 에너지로 가져다 쓰고 몸과 뇌가 굉장히 개운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산책이 여의치 않으시다면 최소한 설거지나 집안일을 하는 것도 절반은 성공입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시거나 혈당이 높아서 걱정이신 분들은 내가 지금 먹는 과일도 밥 한 숟가락, 빵 한 조각과 똑같은 탄수화물이라는 것을 꼭 상기하시고 하루에 과일은 딱 한두 번, 그것도 최소의 양을 섭취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세 번째 습관은 과일 섭취 후 차 한 잔을 즐겨보세요. 절대 음료수는 금물이에요. 혈당 관련 환자라면 더더욱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저는 이런 분들께 녹차, 생강차, 캐모마일차, 라즈베리차 등을 권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입안이 어색하지만 함께 드시면 속도 편하고 혈당 관리 효과가 훨씬 좋아집니다. 이런 차들은 당이 몸에 빨리 흡수되는 속도를 막아주고 몸속 염증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어르신들도 꼭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도 매일 먹던 그 과일인데 하고 놀라셨나요? 오늘 드린 말씀은 결코 과일을 아예 드시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몸을 생각해서 지금부터라도 현명하게 조절하시면 됩니다. 늦지 않으셨습니다. 바꾸는 건 단 한 가지 습관일 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널리 알려주시고 오늘 내용을 실천해 보시고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하셨다면 간단히라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어떤 분들께는 큰 힘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